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농어촌 공사의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휴일 새벽 2번이나 벌어진 일이지만 공사 측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덕유산의 명물 구상나무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고산지대 침엽수들이 말라 죽고 있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전라북도의 현안은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새만금 개발에는 기대감이 높지만 군산 조선소 등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오르겠으며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형 건물 화재는 자칫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휴일 전주 도심의 한 공공기관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놀랐는데 해당 기관은 이런 사실을 다음 날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도심에 화재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소방 경광등이 위급 상황을 알리고 주민 대피 방송도 이어집니다. 일요일인 지난달 21일 새벽 5시쯤 전주 도심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에서 발생한 상황인데 다행히 불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경보기 고장으로 발생한 오인 신고였던 겁니다. 5시 2분에 접수가 됐고요. 속보 설비 오작동 신고 왔고요. 두 번 들어왔네요. 전공사로는. 네. 시끄러운 경보음과 대피 방송에 잠을 설쳐야 했던 주민들은 별일 아니란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저거 마주친 분은 무슨 소리냐고 혹시라도 이제 뭔 일 있는가 싶어서 새벽에. 대형 건물의 경우 경보음이 울리면 소방서에 신고가 자동 접수되는데 농어촌공사 건물의 경보기 오작동 사례는 이틀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대피하세요. 막 여자 목소리가 나서 소방 훈련 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참았어요. 근데 그래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날 또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5시에. 그래서 훈련이 아닌 것 같다. 답답한 건 이런 사실을 당일 농어촌 공사 측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오작동간 경보기는 계속 울려댔지만 직원이 한 명도 없어 제어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당연히 이뤄져야 할 긴급재난 보고 체계도 전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연락망 체계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실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날 그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그날에 좀 대응이 이제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휴일 도심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대형 건물이 즐비하지만 화재를 포함한 각종 긴급재난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허술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덕유산과 지리산 등 고산지대에만 서식하는 상록 침엽수들이 사라질 위기라고 합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줄어든 적설량 그리고 봄철 가뭄 등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박연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덕유산 설천봉과 향적봉 사이 구상나무 군락지입니다. 구상나무는 해발 1200m가 넘는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데 한국에만 서식하는 세계적인 보호종입니다. 이곳에서 수백 년을 버텨온 구상나무지만 푸르른 나뭇잎은 온데간데 없고 껍질은 이렇게 모두 벗겨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 결과 고사목 발생률이 급격히 늘었는데 덕유산의 구상나무 고사목은 25%, 지리산도 23%가 수명을 다했고 한라산은 그 비율이 28%에 달했습니다. 지리산의 또 다른 상록 침엽수인 가뭄비 나무 역시 고사가 14%가량 진행되는 등 고산지대 침엽수종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온 상승 등 환경적인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구상나무 국내 분포지의 평균 기온은 지난 30년간 실제 1도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적설량을 포함한 강수량도 전과 달리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고지대에서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봄철 가뭄으로 수분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락지가 유지되려면 어린 나무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데 생존 비율이 낮아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전적 연구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구상나무 숲이 그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가속화하는 지구 온난화 속에 우리 숲을 지켜온 푸른 침엽수들도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요양사 파업 도중 이송 노인이 숨진 지난 요양원의 보호자들이 해고 요양사의 복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요양원 입원 환자 보호자 30여 명은 중앙노동위 결정에 따라 복직하기로 한 요양사 2명의 복직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 요양사 2명은 노인 학대 의혹을 받아 병원 측으로부터 해고 처리됐지만 병원 요양사들은 노조 와해 음모라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건물 1층 학원에서 불이 나 학원 강사와 수강생 등 7명이 대피했고 이 중 13살 A양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재산 피해 60만 원을 낸 뒤 10분 만에 꺼졌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원 뒤편에 있는 실외기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제 유적지 근처에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백제 유적의 경관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당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연우 기자입니다. 익산 금마면 일대에 수백여 개의 태양광 패널 지지대가 들어서고 중장비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부지는 나무가 무성했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베어졌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알게 된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지역이 이제 관광지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이 그 중앙에 대규모로 들어서면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죠. 이 부지는 백제 고도보존지구와 인접해 있고 제석사지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왕궁리 유적과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농공단지로 검토되다가 유적 훼손을 우려한 문화재청이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문화재 쪽에서도 그 관련 사항은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업체는 환경영향 평가를 거쳤고 문화재와 500m 넘게 떨어져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익산시도 주변의 숲을 조성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경관과 아울러질 때만이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 중요 유적 옆에 태양광 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유적 경관을 해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역사 유적 근처에 발전소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국민들의 지지 속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청사진을 밝혀 호평을 받았지만 금융중심지 지정과 조선소 해결 노력은 기대치를 밑돈다는 평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는 새만금 정책이 단연 눈에 띕니다. 수건 사업인 공항 건설을 확정하면서 신항만과 철도로 이어지는 새만금 물류체계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으로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태양광, 서해상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며 도민과 지역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돌파구를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을 했고 그 부분이 전라북도 경제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 7조 원 달성과 미래 상용차 산업 추진도 정부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대선 당시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으로 표심을 얻었음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근거지로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부산 정치권의 견제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지정이 유보되면서 정치 논리에 소신을 굽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금융 전문가 확보를 위한 연기금 전문 대학원마저 인력 양성기관으로 성격이 약화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세계조선업 회복세에도 여전히 멈춰서 있는 군산조선소는 도민들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제일로 지금 꼴찌거든요. 전라북도 현안들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전북혁신도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여부도 집권 중반기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친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해 징역 20년과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고모 씨와 동거녀 37살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전주 자택에서 친딸 고준희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군산의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이 제정되고 기념식도 열리는 동학농민혁명은 구한말 외세에 저항한 최초의 독립운동으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록이 망라된 독립기념관에도 혁명이 아닌 농민전쟁으로 기록돼 있을 만큼 전국적인 관심은 크게 부족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 뒤로 구한말 민족의 시련을 다룬 전시실이 이어집니다.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일제가 국권을 침탈해가는 암울한 과정 속에 축창을 들고 나선 동학농민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농민 봉기를 암시하는 동영상과 전봉준의 얼굴, 재판 기록 정도만 전시돼 있을 뿐 혁명적인 사건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막이 좀 있으면 요약해서라도 설명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은 외세 입김에 조선의 국권이 바닥에 떨어지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 군과 맞서 싸운 첫 독립전쟁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기념관 한켠 독립운동사 연표에만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돼 있을 뿐 전시관에는 그런 언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전쟁을 넘어선 일련의 혁명으로의 의미가 인정됐지만 관련 내용도 미흡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범위가 학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 하지만 협소한 전시관과 전시물을 보완하겠다며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시관 폐쇄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공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조정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한 농민 전쟁이 아닌 만민 평등과 사회 개혁을 주창한 혁명적 의미에 대해 전 국민이 배우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제52회 황토연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오늘 전야제를 시작으로 사흘간 정읍 황토연에서 이어집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기념제에서는 동학농민군 위령제와 구민사 갑오선열 제례, 특별기획공연 갑오백성 등이 진행됩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임을 재확인하고 동학혁명 정신 계승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진행 중인 버스 파업 갈등이 전라북도까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경기도와 부산 등 9개 지역과는 달리 도내에서는 버스 노사 갈등으로 쟁의 조정 신청이 접수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도내 버스 사업장들도 임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사 협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고창에서 이뤄집니다. 이번 대회는 군 지역에서는 역대 3번째 열리는 대회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56회째를 맞는 전북 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가 어제 도산리 고인돌에서 부싯돌 방식으로 채화됐습니다. 도민 화합의 장이 될 도민체전은 한반도의 첫 수도 고창에서 12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골프와 수영, 보디빌딩, 파크 골프 등 38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2만 5천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개회식은 오늘 저녁 7시 고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체전은 도민이 화합하는 체전, 문화체전으로 준비해서 도민 여러분 즐겁게
신명나게 한마당이 되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운행하는 완주 테마버스가 5월에는 가족을 위한 코스로 운영됩니다. 완주군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5월의 화목화목한 토요일을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대하수목원과 고산 창포마을, 놀토피아를 경유하는 코스로 운행합니다. 순창군이 7개 유통업체와 일회용품 사용 억제 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업체들은 매장 내 판매 물품의 과대 포장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장바구니 사용은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재시 지회가 교통학자 편의와 균형 발전을 위해 KTX 김제역 정차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김재시는 2015년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익산역에서 환승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KTX 김제역 정차 운행 재개를 위해 서명운동과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캠핑장이 정비됩니다. 전라북도는 1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기존 야영장의 안전 확보와 위생시설 개보수, 놀이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김제와 무주 등 도내 야영장 8곳은 계단과 난간, 옹벽 보강이 추진되고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 캠핑 영화제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한일 문화 교류 콘서트가 모레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로맹 가리의 원작을 각색한 연극 자기 앞에 생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오늘부터 레트로 미디어전이 열립니다. 장수군은 내일 한누리 전당에서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소통 콘서트를 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YD 중년 음악회가 내일 완산 체련공원 내 야외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제52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정읍 황토현 전적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공정무역 인식 개선을 위한 전북 컨퍼런스가 내일부터 17일까지 전주역 마중길과 전북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열립니다. 이친 달동네 고갯길 문화행사 이음이 내일 전주 자만 벽화마을과 옥류, 송암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과 수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가 내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전북 시민문화제가 내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오르겠으며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9도에서 낮 기온은 26도, 익산이 7도에서 26도, 동북권은 무주가 4도에서 27도, 진안이 4도에서 24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8도에서 23도, 부안이 8도에서 2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장수가 나쁨, 고창, 정읍, 순창, 임실은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는 보통,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